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공동으로 인천공항 환승 설명회를 열고 뉴욕과 인천을 잇는 대한항공 A380 차세대 항공기를 소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와 한국계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과 중국 35개 도시, 일본 27개 도시, 미주 지역 20개 이상 도시 등 세계 170여 개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뉴욕, 뉴저지 시민들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을 보다 편리하게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환승할 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1시간 내에 다른 도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루 체크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짐을 승객이 24시간 내에 찾지 않고 바로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타 경쟁공항보다도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A380 차세대 항공기 2호기 도입에 따라 인천과 도쿄, 인천과 홍콩에 이어 8월 9일부터 인천과 뉴욕을 잇는 A380 항공기를 투입해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아마 이코노미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앞뒤 좌석 간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2층은 전층이 비즈니스로 이용이 됩니다. 그 외에 라운지 시설이라든가 각종 편의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세계 최초 기내 면세품 전시 공간을 겸비한 A380 항공기는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3회, 9월부터는 주 7회 투입됩니다. K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리치필드 타운축으로부터 최종 허가가 나오는 대로 올가을 리치필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최근 리치필드의 한 상용 건물과 리스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5,350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건물의 새 회관은 현재 회관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뉴저지 상록회 측은 현재 리치필드 타운축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가을에 회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리치필드 슬로컨 에베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5,350 스퀘어풋인데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그 꿈들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 회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렌트 비용은 유지 비용만 1년에 5에서 6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명석 회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회관을 확장 이전하지만 그만큼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990년 설립된 뉴저지 상록회는 55세 이상 1,6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사회복지상담센터와 비상식량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KN 뉴스 김상수입니다. 란 커큰비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26일 미 의회가 여름 휴회 직후인 9월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브렌튼우즈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의회가 9월 재소집된 뒤 매우 신속히 TA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고 동시에 3개 FTA들의 통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3개 FTA와 무역 조정 지원 연장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와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달 초 의회 휴회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해오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 연기를 최근 시사해왔지만 9월 통과를 명시적으로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1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 포고문을 통해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숨진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을 반세기 동안 강하고 번영한 나라로 융성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 이후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2011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도 며칠 동안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융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이용해 미국의 최근 조세 수입과 회계상의 빠른 대처로 미뤄봤을 때 재무부가 8월 10일까지 사회보장 비용을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가 오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연설에서 공화당의 부채 한도 단기 확대안을 비판하면서 채무 협상이 8월 2일까지 타결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주 드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드림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정부 등 공공자금의 학비 지원 내용을 한 법안에 서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학생 중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 가주 거주자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 불체 신분의 학생들도 장학금 등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림 법안이 시행되면 UC와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 체류 학생 4만여 명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경제 사정이 악화됐으며 야당 공화당 의원들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37%였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6%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응답자들 가운데 65%는 공화당 진영도 일자리 문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52%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90%나 됐으며 85%는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80%는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민주당 지지 세력은 작년에 53%에서 22%포인트나 감소해 31%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상태의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세무당국이 탈세 행위 적발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들이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국 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미주 한인 등 일부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세금 보고 때 납세자 번호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돼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사법당국이 연쇄 테러 용의자를 테러 행위가 아닌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용의자 아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당초 알려진 21년이 아니라 최대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르웨이 검찰 관계자는 26일
경찰이 브레이비크에 대해 2008년 법제화된 반인륜 범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신문에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지금까지 대테러법 적용에 대해 언급했지만 다른 혐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조직범죄 퇴치 전략 보고서에서 21세기 국제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점 겨냥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는 마약 밀매, 인신매매, 미립국 알선, 불법 무기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범죄 등이며 이 밖에도 국제범죄조직이 국가기관에 잠입해 부패를 조장하고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북한과 관련 백악관은 북한의 정부 조직이 미국 화폐 위조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달러화의 고유한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야쿠자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 멕시코의 로스세타스, 브라더스 서클 등 4개 국제범죄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2011 국제수영연맹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박태환은 27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8초 86의 레이스를 마쳐 1조 6위, 1, 2조의 총 16명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박태환은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8명이 겨룰 결승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 예선 기록보다는 0.05초 빨랐지만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한국 기록 48초 70에 0.16초가 뒤졌습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지국을 개설한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특집 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들을 평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북한은 현재 조용한 디지털 혁명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포털 사이트도 있고 이 트위터도 개설되어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인민대학습당 등 교육시설에 첨단 IT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AP통신이 북한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또 평양 시내에서도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취재 끝에 내놓은 기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특집 내용이 나타나는 장소들을 보면 그들의 그 선전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곳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조용한 그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이 세계적인 디지털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IT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IT 산업이 민간 산업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더욱 많은 인구가 사용하게 될 때 결국 국제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AP는 그러나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아직 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국제화나 현대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꼭 긍정적인 목적인 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런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듭니다. 디지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첨단 기술에 의한 공격성 무기로 변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적대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북한이 한국의 국가기관과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로도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 소식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그 정찰국 소속의 사이버 부대에 사이버전 병력을 3,000명이나 확충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남한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민간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공격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들이 육성하고 있는 우수 IT 인력을 모조리 해커 부대로 징집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 IT 발전에 대해 그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 계속되겠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올바니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 영사 활동을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지참이 요구되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뉴욕 탁구장에서 미동부 지역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등 총 5개 지역이 참여합니다.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동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애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2분과 기타 강사 1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쳐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에이스 태권도로 문의 바랍니다. 퀸즈 크로싱몰이 처음으로 오베 프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컬러풀 썸머 비치이며 테이블과 비치 파라솔, 수영장과 인조 야자수 나무를 포함한 다채로운 컬러풀한 데코레이션들이 여름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번 도시해변 이벤트는 7월 22일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너한테 꽃은 나 하나로 족하지 않합니다. 웃기는 남자 데이비드 세다리스의 코믹 잔혹 에세이. 데이비드 세다리스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유머 작가로 손꼽힙니다. 2004년과 2008년에 그래미상 오디오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인기 있는 라디오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의 6번째 에세이집으로 2008년 전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장기간 아마존.com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금융 한파로 인해서 주택가치가 하락하고 수입이 감소돼 아시안들의 순자산이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 54%나 감소해 소수인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부제도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정책연구소인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아시안의 중간 가구 순자산이 7만 8천여 달러로 2005년 16만 8천 달러보다 무려 54%나 감소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순자산이 백인보다 많았지만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죠. 이 순자산이라는 것은 주택가격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친 이 총자산에서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 또 신용카드 사용액 등 부채를 뺀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안 등 소수계의 타격이 컸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주택경기 거품이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표적 자산으로 삼고 있던 소수계의 자산이 덩달아 급락했던 것이죠. 다음 소식은
이번 주말 미드타운 터널 퀸스 방향이 폐쇄된다는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 오전 1시부터 월요일인 8월 1일 오전 3시까지 퀸스 방향 터널을 폐쇄하고 맨해튼 방향 터널을 양방향 운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부에 오래된 그 콘크리트를 교체하는 동시에 팟홀을 보수하고 일부 구간 도로 재포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 맨하튼에서 퀸즈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세컨 애비뉴와 더드 애비뉴 사이에 34 스트리트 그리고 35 스트리트를 통해서 터널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 뉴욕시 5개 버러 중에 퀸스 전철역이 가장 청결하다는 소식인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퀸스 전철역들은 청결도 검사에서 86.4%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MTA 검사관들이 각 역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쓰레기 상태라든지 낙서, 청소 상태 등을 토대로 청결도 합격 여부 기록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보로별 지하철 탑승 환경 만족도가 그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위원회가 지금 그 펠팍과 리치필드, 뉴저지의 그 두 도시의 한국어 그 정규 과목이 채택됨으로써 그 자금이 필요한데 모금 운동을 벌이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강현석 전 뉴욕 평통회장이 $10,000를 했고 한 독지가가 $7,500를 매칭 기금으로 기부를 했고 또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또 뉴욕 사무기 터보 스포츠 이런 데서도 1,000불, 5,000불씩 그 기부에 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필요한 기금 $35,000의 절반이 지금 모아졌다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탑은 한인 노인 6명 중 1명이 홀로 산다. 퀸스 지역의 65세 이상 34.6%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그 기사입니다. 도표가 여러 개 나와 있군요. 퀸스 칼리지 부설 재외 한인사회 연구소가 어저께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만 그 세미나에서 그 노길희 방문 교수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퀸스 지역 65세 이상 한인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욕 한인 노인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제거 응답자의 16.7%가 자녀와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부부 단둘이만 산다는 응답자가 모두 95명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과 1개월 용돈 규모 평균이 300불이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인 노인 가구의 형태 등 도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 거소증을 취득한 미주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1년도 상반기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현황에 따르면은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미국 국적의 한인이 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총 37,462명으로 집계돼서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한국판 영주권으로 불리는 거소증을 취득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두면은 아동 방치가 된다. 차뿐만 아니라 이제 집도 마찬가지죠. 그 뉴욕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12, 13세 이하 어린이를 혼자 두는 행위를 아동 방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혼자 그 생활이 불편한 아동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차 안이나 집 또는 놀이터 등에 홀로 방치해 두는 행위를 아동 위험 그 방조 혐의라고 하는데 체포나 수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29일로 예정됐던 코리아데이 행사가 내달 16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몰아닥친 그 폭염 등으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20여일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제1회 뉴욕 K-팝 경연대회도 코리아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달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서 7월 27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